자, 오늘 사실 이제 선생님들 지금 쉬는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 기쁩니다. 뭐냐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셔서 네, 함께 찾아오셨는데 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매년 합격생들을 만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공부하셨던 과정들이 다 이제 또 느껴지기 때문에 각자의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선생님들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직강 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격려도 하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근데 매년 이걸 특별한 합격 사례 발표라든가 그런 시간들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오시는 대로 선생님들 오시면 그냥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한마디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분이 한 번에 오셔가지고 시간은 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자기 소개를 제외한 무슨 면접 보는 건 아니니까 자기 소개를 제외하고 5분 이내로 그래서 하시고 나서 그냥 자기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이 직강과 인강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나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누구부터 한다 이런 거는 제비뽑기 안 하고 우리 면접 보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선생님들 정하셨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정하신 순서대로 나와서 합격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선생님들 질문하시고 그렇게 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실 때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이죠. 내년엔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안녕하세요. 원래 1번이 아니고 제가 4번이었는데 네, 1번 하게 됐어요. 면접 때도 제가 1번을 뽑아서 1번을 했었거든요. 우선 저는 수험 기간은 2년이었어요. 첫 해는 타강사 강의 들었었고 작년에 김동현 교수님 풀로 들었었고요. 사실 이제 첫 해 떨어지고 우선 내가 다시 공부해도 이 책은 안 보겠다 하는 것들은 바로 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한 2월 중순 이후부터 공부 시작해서 6월까지는 인강 들으면서 공부했었고요. 그 7월부터는 나와서 모의고사를 나는 무조건 다 보고 답안지를 100% 내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 직강에 왔어요. 직강 오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첫 해에는 5, 6월 2달간 직강을 갔었었는데 그 직강을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인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지방방송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많이 들리는 게 저에겐 너무 스트레스였고 오가는 길도 멀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2달 다니고 안 다녔었고 두 번째 재수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인강을 들었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러 한번 가볼까 하면서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가야겠다와 동시에 이제 답안지를 100% 제출한다는 목적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 좀 도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임용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나 이거 다 해야 되고 되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거 못 넘어가고 뭐를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못 보다 보니까 힘들어도 난 더 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너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1년을 달리는 공부의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 공부할 때는 모르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기. 어차피 계속 반복하면서 볼 거고, 이번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다음에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 아마 교수님이 많이 해주실 텐데, 사실 공부할 때는 그게 와닿지 않는데 내가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기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계획을 늘 세웠었어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오늘 이만큼 하겠어. 계획을 세우는데 다 못해. 그럼 내일 못한 것부터 해. 그러면 진도를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계획에서 못했으면 못한 거는 또 체크해서 빼놓고 다음날은 그냥 다음날 계획에 맞게 쭉쭉쭉 했었고, 그러다가 내가 여분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못한 부분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첫 해에 허리도 너무 아팠고 자세가 안 좋고 막 이러니까 허리도 너무 아팠고, 필기를 안 하던 필기를 너무 하니까 엄지손가락 염증이 생겨가지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에는 예쁘게 필기하기, 보기 좋게 필기하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정말 내가 공부하기 가장 편한 형태로 그렇게 했었고, 이제 독서 내놓고 하고 자세 항상 바르게 하려고 했었고, 아침마다 꼭 스트레칭을 20분은 했어요. 운동하러 제가 뭐 아파트 헬스장에 있고 막 이런 거 있지만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집 안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20분은 꼭 스트레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식품 엄청 많이 챙겨 먹었어요. 뭐 홍삼, 보약 막 다 먹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학습이 저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니까 지겨워.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어려워서 하기 싫어. 근데 둘 다 반복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잘 아는 것도 사실 또 까먹어요. 그래서 또 반복해야 되고, 모르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봐야 돼서 반복학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말로 설명한 거를 정말 잘 쓸 수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답안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첫 해에는 수업 듣는 시간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수업 듣는 건 내가 공부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그럼 수업 되게 길게 하는 교수님 거 들으면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다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다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공부하는 시간 확보가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영역에 소비하는 시간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역 공부하는데 나 성인 이거 또 해야 되는데 나 정신 저거 또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되게 많이 말씀하실 텐데 사실 그런 거 진짜 쓸데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거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첫 해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리할 때 팁이 있다면 기출에 나왔던 거는 뭐 주황색 형광펜으로 쓰고, 추가로 정리할 기출이 있다면 파란색 볼펜으로 썼고,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노란색 형광펜, 까만색 볼펜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에서 다루셨던 내용들은 파란색 형광펜. 그래서 저는 너무 컬러풀한 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가지고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기출이구나, 이거 교수님이 모의고사 냈는데 반복했네, 이런 거 알 수 있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나만의 규칙 정하는 거를 정해놓고 되게 없애라고 했잖아요. 엄청 지켰어요. 첫 해에는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점심시간에만 보면 되지 막 이런 거 했는데, 사실 그러면 점심시간 2시간 되고 3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부할 때 나는 점심시간이어도 절대 내 손으로 나는 TV를 켜지 않는다, 그거였고, 그래서 남편이 와서 저녁을 먹을 때 TV 안 켜나 저거 말고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 손으로 TV 켜는 건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의 스스로의 약속 지키기, 그거를, 그리고 나만 알고 있으면 그냥 나에게 속이고 깨고 싶기 때문에 자기 선언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남편한테도 하고 가족들한테도 하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꼭 지키려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는 카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탈퇴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거기 다 막 비공개로 댓글 남기고 도움이 되는 게 되게 없고 마음을 되게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휴대폰 정말 나는 공부하려고 자료 찾아보는 걸 강론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휴대폰은 최대한 공부하는 시간에는 멀리 하는 거. 그리고 공부 시간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뭐 적게 하더라도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공부할 때 나 50분 공부하고 10분은 무조건 쉰다. 근데 쉴 때 공부했던 공간에서 하지 않고 저는 항상 벗어났어요.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 그냥 나는 나 스스로 지키면서 했었는데 전 집이 그냥 제일 편했어요. 내가 그냥 편한 옷 입고 뭐 화장하고 어디 옷 입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되게 편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50분은 공부하고 난 10분은 무조건 쉰다. 그래서 공부했던 방에서 벗어나서 쉬었었어요. 그런 쉬지만 여기 앉아서 쉬는 건 쉬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교수님이 한번 저희 톡방에 뭐 음악과 BGM을 피아노 연주곡 공유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시간 정도 된다면서 공유해 주셨었는데 그런 음악을 밖에다 틀어놓고 안에서 공부해서 음악이 끝나면 난 쉬는 시간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낮잠 시간도 좀 정해놨었어요. 저는 낮잠 되게 졸릴 때 무조건 앉아있는 건 공부가 저는 안 됐어서 그 대신 낮잠은 자면 나는 15분만 잔다. 왜냐면 30분, 1시간 계속 자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7월부터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 답안지를 꼭 작성해 보시고 꼭 제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모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강사 뭐 들으셨던 분, 뭐 경험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 유형이 되게 다르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로이의 이런 근데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치만 모의고사에서 그걸 진짜 훈련하면 시험장에서 되게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비워두지 않고 나는 100% 제출한다. 그래서 비워두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맨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무 말 대잔치를 내가 조금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연습하는 게 되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처음에 목차부터 다루시고 되게 큰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다뤄가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답안 쓰는 거를 연습할 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 이거는 이런 목차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지 그럼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좀 써볼까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서 저는 모의고사는 꼭 다 직강에서 보시고 100%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늘 내 답안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내기 싫거든요. 누가 그때 같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답안지를 내는 거 내가 뭔가 빨가벗겨진 기분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그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좀 물체를 해주세요. 그래서 답안지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정서 지지가 막 돼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알아요, 나도. 다 알거든요. 교수님 되게 물체하셨다. 이 점수에서 몇 점 빼야겠네. 이런 거 알지만 그게 되게 정말 정서적 지지가 되고 교수님이 이렇게 코멘트로 메시지 남겨주고 굿 베리굿 있으면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막 가끔 이제 메모 남겨주시면 손편집 받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또 막 되게 기분이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꼭 답안지를 100% 제출하셔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너무 길게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안녕하세요. 합격수기는 단지 참고 사항이니까 그냥 안 따라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마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카페에 제가 합격수기를 올렸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제 곧 지울 거라서 그냥 참고로 보시고 싶으신 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와서 그냥 거기에 썼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쌤이 안 하신 것만 좀 말을 하려고 5, 6, 7 와 진짜 악필이죠 악필 네,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1월부터 직강을 들었어요. 제 역사성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한 반년은 첫 번째 시험 놀았고 그다음 두 번째 시험은 올인을 했는데 떨어졌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써보고 이제 그 두 번째 시험까지는 타 강사를 들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직강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집이 가까운데도 집순이라서 나가는 걸 고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직강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직강의 장점을 일단 다음에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론을 하는데 제가 따라갔던 거는 일단은 월화수목금 했는데 금요일 직강 듣고 그 하루는 그냥 쉬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때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지쳐가지고 집에 갔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남는 시간 동안 6일을 하는데 김동현 교수님 이제 교재가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처음엔 진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나누기 이제 6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 페이지만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걸 하면은 처음엔 제가 공부가 되게 속도가 빠른 것 같고 막 커리를 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역사성이 있잖아요. 타강사 또 있었고 저는 두 번째 시험 보고 나서는 국시의 필요성을 정말 느꼈거든요. 국시랑 강론 이런 거를 살짝씩은 건드려야 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서 점수를 0.5라도 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량진에 있는 모든 강사분들이 저는 다 중요한 걸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강사는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강사님이 하는 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 공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으면서 자기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5페이지를 한다고 예를 들어 쳤을 때 왜냐면 맥이 좀 책이 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강론서도 있고 퍼시픽도 있고 뭐 그 타강사 것도 있고 했는데 그걸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5페이지에 다 넣는 거죠.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회독수랑 순공 시간에 되게 연연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한 마음을 하니까 보면은 막 8시간 했다는데 6시간 채우기도 힘들거든요.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은 공부를 할 때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했거든요. 이론 단권화랑 문제 단권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초수랑 이제 제시를 칠 때 사람들이 계속 단권화하고 스터디 하는데 대체 이게 뭔가. 근데 물으면 한마음 다 비대신 거 아시죠? 대답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 그냥 결국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제가 한 방법이 이제 이건 거죠. 이 3가지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을 해서 어느 책이든 상관없는데 강론서도 뭐 좀 좋다고 생각해요. 무거워서 저는 안 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 예를 들면 건강증진이란 개념을 할 때 어떤 책은 3장이야.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 근데 어떤 책은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시 요약집이니까 당연히 짧죠. 한 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쓸 말을 초창기부터 좀 찾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1월에 본 거를 11월에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억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11월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정독하고 이해를 해서 완전 내 거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심근경색 이번에 기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막 좀 툭 건드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본 병태생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학부 때도 뭔가 당연한 고혈당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만큼 그런 생소한 과목들 지역이나 정신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런 여러 책을 읽으면 강조하는 문장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서 김동현 쌤 교재에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나는 딱 이 단어만 쓸 거다. 그리고 시험엔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막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찝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초수분 아니시죠? 초수분. 그러면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작년에 안 했다고 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해도 뭘 강조했는지 뭐 심근경색이 중요한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그 키워드 한 줄, 저는 답안이 진짜 한 줄 쓰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페이지 나눠서 했죠. 그러면 이제 30페이지라서 하루에 5페이지 읽는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하는데도 그 이론만 하는데도 한 4시간 이렇게 복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3, 4월까지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고 5월, 6월부터는 이제 문제를 하는데 지금도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기출하고 심화 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은 기출이고 심화는 약간 나올 법한 거 변형한 되게 특이한 문제들 모아놓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늘리는 걸 정말 고도로 싫어하거든요. 책을 한 권만 보길 원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 단권화라고 제 스스로 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기출을 풀면은 뭐 고혈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고혈압 뭐 사례 있겠죠. 고혈압 주고 뭐 해설이 있고. 근데 이 해설이 사실 맥에 있는 거고 뭐 퍼시픽에 있는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풀고 이 해설을 모아놔서 이것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다. 나는 문제 위주로 할 거다. 그러면 자기가 그 구멍을 메우셔야 돼. 그거 못 할 거면은 이론서를 보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든 어떤 구조화가 싹 돼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안 다뤘는데 나올 법한 것들 이거 싹 자기가 골라내가지고 얘도 내가 막 딱딱딱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진짜 그게 세심한 거죠. 예를 들면은 당뇨에서 뭐 중재가 나왔는데 발 관리가 또 이제 기출로 나왔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까지 찝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으면 저는 문제를 풀고 구멍구멍을 이론서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 저 같다 이런 거 할 능력이에요. 저는 조금 부족해서 이러면은 이제 문제를 읽고 해설 읽고 알겠다. 이거 내 교재에 있네? 하면은 이건 이제 전 버렸어요. 진짜 바로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교수님 책은 굉장히 특이해서 예를 들면은 표까지 외워야 돼. 뭐 직접 표준화율 같은 건 이론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학도 전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문제를 잘랐죠. 문제 잘라서 해설이랑 함께 이제 붙여져. 왜냐면 이거는 해설을 봐도 이론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은 게 이제 문제. 해서 5, 6, 7, 8 막 쭉 하는데 이거 한 권? 노트 한 권 나오고 이론은 이제 과목별로 한 권씩 있겠죠? 자기 이론서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5월, 6월 하면은 기출이 또 하니까 이게 점점 적어져요. 왜냐면 기출 때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럼 심화는 또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밖에 저는 추출을 잘라서 붙일 거는 거의 못했고 이거 복습하면서 얘를 싹 없애니까 그럼 이제 내가 막 나 문제 너무 조금 보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모의고사랑 푸는 걸로 해서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마음 같은 거 보면은 모의고사를 교환을 하거든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시간 낭비예요. 모의고사 사람 심리라는 게 모의고사의 문제를 보면은 이거 꼭 해설 보고 싶거든. 그 해설 보면은 또 내가 들은 강사님 거랑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계속 루즈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 인출하는 연습이 부족하다 하면은 자기가 이론서 읽을 때, 제가 그 합격 수기에도 썼는데, 그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직접 표준화율이 문제 나왔고, 제가 못 풀었어요. 그럼 역학이 이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그때 그거 보시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백지 쓰기를 하거나. 저는 그 쓰는 거를 싫어하고 뭔가 시간 그 낭비되는 걸 싫어해서 쓰진 않았지만은 잠깐씩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학을 하니까 옛날에 배웠던 산업지표도 생각이 나. 그러면 산업지표 뭐 있지? 도수율 이거 뭐였지? 하면서 그때 책 한 번 보면은 그게 저는 인출이라 생각해요. 그거 계속 꼬리 물고 하면은 그거 보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 또 시간을 따로 빼야 하는 게 그러면 내 이론서 해야 될 거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 포스트잇에 오늘 산업지표 한 번 더, 오늘 뭐 감염병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감염병 법이 생각 안 나. 그럼 법 한 번 더, 뭐 이렇게 리스트만 잠깐 해놔요. 그럼 그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만, 제가 모르는 그 포인트만 보는 시간을 이제 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제 저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서 바로바로 버렸다는 거 자료를 버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대충 그렇게 진행을 했고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그 외에 이제 팁을 수기에 써놨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박을 버리셔야 돼요. 강박을. 무슨 강박이냐면 시간에 대한 강박이랑 회독수. 저 오늘 이번에 공부한 재수 3수인데도 회독수가 한 1.5 회독하고 거의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때 한번 사실 과목을 건드리잖아요. 한 번씩. 난 지역은 결국 한 번 본 거잖아요. 그럼 이때 그럼 문제풀이 하고 문제풀이는 바로 정리해서 버린댔으니까 이거는 토요일 하루만 소요를 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천천히 정독을 또 한단 말이죠. 5, 6, 7, 8. 그 다음에 또 이제 90, 11 한번 보고 이러면 거의 끝이에요. 끝. 그래가지고 그거를 11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독수 때문에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남들 막 10회독 막 한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건 사실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는 읽을 때 썼었는데
논리성을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인출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기 때부터 어떤 논리성이 들어오면 그건 잊어버리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청킹 해가지고 막 앞글자 떼고 저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의미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건강증진 그 건강도시 프로파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있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지들끼리. 그 여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첫 번째 거 조건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나왔어. 그럼 얘를 기본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도시니까 안전해야지. 그럼 얘가 첫 번째인데 여기 이제 꼬리 물듯이 나머지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건강을 생각할 때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체적인 거 나와야 되는데 뭐 정신적인 거 뭐 한 3개, 사회적인 거 3개 이렇게 큰 분류를 내가 알아서 순서를 부여하면은 그냥 그대로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에 당연히 이거 하는데 10페이지, 막 10페이지 하는데 한두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그 과정이 없으니까 볼 때 이해도 딱 되고 꺼내는 것도 바로바로 잘 되는, 그래서 정독이 오래 걸리지만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단권화랑 스터디는 좀 성향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쌤처럼 집에서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냥 저는 되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 배고픈데 독서실에서 그 꼬르륵 쏠 때문에 눈치 보고 이거 진짜 싫어가지고 그땐 밥 먹어야 되고 졸릴 땐 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2시간 그냥 드라마 보면서 밥 먹고 그다음 좀 30분 또 졸리니까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졸렸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내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쉬고 싶은데. 그래갖고 그런 거를 되게 선생님이랑 다르게 그렇게 옵세하게 하지는 않았고, 제 초창기에는 사람들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 막 7시에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너무 싫어갖고 저는 되게 야행성인데 그냥 편하게 9시, 10시 일어나서 2시까지 하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출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 생활 습관은 자기한테 맞춰서 했었던 것 같고, 스터디도 어차피 그 스터디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배운 거를 복습하는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내 공부하겠다,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 이러시면 혼자 하시고, 아니면 나눠서 같이 인출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러시면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를 썼냐면, 그럼에도 암기해야 할 것이라는 걸로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수업 들으시면은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이런 논리성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 법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암기의 기준은 토시 하나 안 빼고 맞춰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MI 심근경색 기전에 대한 기출이 나왔는데 이건 토시 하나 틀린다고 틀렸다고 채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 같은 거는 그냥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표 이런 것들 명확하게 키워드가 있는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은 이제 그런데 정시는 저는 이제 진단명이랑 뭐 치료 약물 뭐 이런 거 했는데, 진단 기준도 끝까지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거든요. 그 엄청난 진단 기준. 근데 그거 정신과 의사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변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A, B, C, D 막 이거 외우다가 진단 기준 막 변별해서 쓰라는데 진단명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분류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너무 나무만 보다가 숲을 까먹은 경우. 그래서 일단 진단명 그런 거 외우시면 되고, 성인은 뭐 다 이제 질환별로 중요한데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병태생리. 이번에 병태생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좀 성인을 좋아해요. 근데 그 병태생리 이번에 그 좀 팀티칭 하시니까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병태생리가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까지 다 담고 있다 생각해요. 그 원인을 알면은 얘를 건드려야지, 이 기전에 약물을 써야지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뭐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당연히 제산제 써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의 기준이 저는 병태생리여서 이건 조금 강조를 하고 싶고, 이번에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성 아동은 그냥 그 타겟에 맞는 질환, 그다음에 특히 아동은 발달 단계 이론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순공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를 했는데, 시간보다는 저는 태스크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안 재고 약간 5페이지 아니면 뭐 기출 오늘 분석 끝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다 하면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멍 때리고 잠깐 1분씩 쉴 수는 있는데 시간을 안 보고 하니까 그냥 2시간, 3시간씩 막 훅 가가지고 내가 해야 돼. 약간 우리가 대학교 때 레포트 쓸 때 밤새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모드로 공부를 해서 왜냐면 1시간 하고 아까 선생님은 딱 저는 지키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50분 하고 10분 쉰 게 아니고 50분 하면 30분 쉬어야 돼요. 저는 공부한 시간만큼 쉬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 제가 항상 그 기준이 888이거든요. 8 자고 8 놀고 8 공부. 근데 이게 많이 노는 게 아닌 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막 씻고 하면은 8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태스크만 잘 하자. 그러니까 하루 목표를 그렇게 짰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강사나 뭐 모고 자료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답안이 문제예요. 답안은 지금 재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답안은 저는 결국 한 줄 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질환에 대한 뭐 중재를 써라, 3가지 써라 했으면은 그 질환 이 중재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무슨 약물을 써야 한다. 그러고 여기 설명, 부연 설명 끝.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 뭐 제산제를 써서 미산 과다 분비된 거를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켜줘야 되는 이렇게 썼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욕구가 가끔 생겨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답안지 채점하는 눈에는 그다음에 이거 2번째 이걸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2번째로 보여요. 좀 채점하기가 되게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키워드 쓰고 간단한 부연 설명하면은 좋으실 것 같고,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면접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보건 합격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재수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처음에 타강사 1년 컬이 따라갔다가 저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김동현 쌤 강의를 따라갔었고, 저는 일단 떨어지고 나서 제 실패 요인을 분석했어요. 내가 왜 떨어졌나. 이거 근데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진 요인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강의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저 혼자 공부 시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는 제가 건강관리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는 무조건 내 혼자 시간을 늘리는, 공부 시간 늘리기, 그 다음에 계속 저는 운동을 했어요. 9월까지. 제가 체력이 너무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잠도 너무 많이 오고 맨날 너무 이제 후반에 스파트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저는 헬스장 등록해서, 전 돈을 안 내면 운동을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공부 안 될 때 가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 시간은 굳이 안 정해놨고, 너무 공부하기 싫다, 너무 공부 안 된다 이러면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럼 환기시키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게 저는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 버리기거든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나 이거 싹 다 외울 거야, 나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외울 거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저한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효쌤 강의 들으면서 정말 좋았던 게, 처음에 큰 틀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내가 도대체 작년에 뭘 공부했지 싶었어요. 내가 진짜 풀만 뜯고 앉아 있었고 그 나무를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시험을 쳤지 싶을 정도로 저는 동효쌤이 맥을 잡아주니까 정말로 이게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저는 2번째는 무조건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나갔어요. 아침 7시 되면 일어나서 9시까지 무조건 도착한다. 독서실 도착한다. 저는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막힌 데서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후반기에는 한 달 남았을 땐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갔어요. 돈이 좀 들거든요. 한 달에 23만 원? 이렇게 한 달인데 너무 비싼데 난 도저히 막힌 데서 공부는 안 되고, 이제 후반기 되니까 자습실에 오면 사람들 다리 떨고 이러는데 완전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무조건 나가서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는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 이래서 항상 그 시간에 공부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고, 이거는 정말 사람 스타일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냥 자기가 편한 스타일대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합격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합격 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저렇게 합격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진짜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한 번 더 일찍 온 것뿐이고, 저는 그냥 진짜 무조건 노력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머리도 진짜 좋지 않고 이해력도 진짜 좋지 않고, 그래서 책을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읽어야 돼요. 또 읽어야 되고 이거를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복밖에 없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했는데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공부 시간 늘리는 거,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스터디를 계속했어요. 저는 장의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 초반기에는 안 했거든요. 저 6월까지는 안 했고 6월까지는 책 혼자 열심히 읽으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이제 7월부터 모고를 봤었는데 그때 저는 짝스터디를 했어요. 전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친 거를 같이 그 문제를 같이 직강 있는 분이랑 같이 전화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계속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전화 스터디를 30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모의고사 복습을 했거든요. 혼자 하려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모의고사 복습은 그렇게만 했었고,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 날 잡아서 논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하루 날 잡아서 놀면 불안해서 미쳐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은 영화를 보고,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저는 강사를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제 동현쌤 강의를 듣고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 100% 사람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의고사도 저도 타강사 걸 안 봤어요. 근데 그냥 강사를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 순간 자기만 힘들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한 배를 탔다 생각하고 정말로 그냥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처음에 교수님이 큰 틀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뭐 다 안 해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애기가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초수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나는 걸음마도 안 되고 있는데 나한테 뛰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처음엔 큰 맥락을 보고 저는 차근차근 세세하게 채워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다들 학교에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저는 이번에 충남 시험 봤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한 5개월 정도 시험을 시도했었다가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구나. 함부로 도전해서 안 되겠다 마음을 접고서 2년 동안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병원도 한 곳에서 오래 다닌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길이 맞나 진짜 갈팡질팡하면서 2년을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2019년에 이제 한번 올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선 김동현 선생님 직강 1개월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나는 이번에 올해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에 1개월에 너무 막 주말도 쉬지 않고 강론부터 진짜 지역사회 강론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개월에 너무 스파트 달리다가 성인, 아동, 정신 이거 강론을 어떻게 보지? 막 그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이 드니까 혼자 힘이 들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3월부터 직강에서 인강으로 전환을 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강으로 또 혼자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인강은 계속 듣다가 올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김동희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7, 8월에 하반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의논을 드렸고, 그때 이제 직강에 나가라 하셔가지고 그 도움으로 다시 직강에 나가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7, 8월에 모의고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전에는 준비를 한 게 없고 다른 선생님들 막 쓰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 너무 조바심이 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또 교수님이 정신을 하루에 한두 개만,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진단을 외워도 모의고사 11월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는 말씀에 7월부터 하루에 한 개씩 진단을 DSM-5를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고 하루에 한 개 외우고 그 다음날 그거 연장해서 또 두 개씩 외우고, 그러니까 8월달 되니까 그 중요한 진단은 다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랑 지역은 또 지역은 강론을 봤던 게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교수님 모의고사가 새로운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 기존의 평가원 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 새로운 문제가 많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문제 유형이 정말 새로운 게 많았는데 그 새로운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써야 될지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보고 써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법령은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운을 받아놓고 그 교수님이 해주시는 법을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오니까 아침에 이거를 확인해야겠다 하고서 저녁에 한 번씩 확인해보고 이게 법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법을 이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이 새롭게 나오고 교수님도 중요하다고 하신 법이 나와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진짜 스스로 자존감이 엄청 바닥이었어요. 지금도 아직 바닥인데 선생님들이 정말 잃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면 정말 붙을 수 있는 시험이시고 장기전이라 정말 힘드시고 그럴 텐데 선생님은 정말 붙으실 거고요. 저가 붙은 거 보니까 정말 선생님 정말 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수기를 하는 줄 모르고 가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저는 서울보건에 이번에 합격생이고요. 저는 진짜 초장수생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기간제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김동현 선생님 강의를 작년에는 못 들었는데 그전에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사실 점수는 제일 낮았는데 그동안 시험 받았던 중에서 기존에 그래도 김동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강론서 봤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강론서를 공부했던 방법 중에 가장 그냥 저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은 뭐였냐면 기출을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모든 강사분이 그렇지만 김동현 교수님도 그렇고 그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뭐 당뇨가 나왔다고 하면 당뇨 주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기출 분석이라는 게 사실 주관식이 시작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까지 저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문을 그대로 기출해서 따온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 뭐 당뇨 발관리가 나왔지만 뭐 당뇨 합병증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공부 방법이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정규 교사로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보면서, 학생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간제 교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임용을 준비하고 기간제 교사를 했던 게 아니고, 기간제 교사를 준비하다가 임용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꾸 제가 면접에서 4번 보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교사가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미 좋은 선생님이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게 되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관계도 많이 끊겼는데, 연락하고 지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지 않냐고.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지역에, 일하고 있는 지역에 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그 첨삭을 내면 진짜 첨삭을 잘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논술이 있을 때도 작년에 처음으로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올해 또 이렇게 써서 보내면 사실은 이제 논술이라 사실은 뭐뭐 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뭐임 이런 식으로도 처음에 첨삭을 보냈을 땐 그렇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거는 서술형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논술형입니다. 이런 말부터 해주시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는 임상 베이스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상 베이스에서 있을 때 정신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교수님이 정말 정신과 설명을 너무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해가 돼서, 그리고 보셔서 얘기를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고, 강론 수업이 저는 진짜 지금은 교재로 하신다고 했는데 강론 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정말 많이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아까 저기 울산 선생님이신가가 말씀하셨는데 성실한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머리가 똑똑한 거는 비슷하고요. 정말 얼마나 누가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교사가 꼭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게 시기는 누구는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저처럼 되게 오랜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합격이 늦게 될 때까지 저도 많이 괜히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 마음도 이해하라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간제를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밥 먹고 나서는 바로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름방학에는 항상 공부 아니라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2차 준비하고, 그리고 결과 기다리고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봄방학 때는 떨어졌어요. 되게 힘들고, 또 이제 새로운 학교를 알아봐야 되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런 시간들도 되게 감사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카페에 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뭐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짧게 5분이라고 그랬더니, 네, 너무 이렇게 다들 열 합격 사례를 해주셔가지고, 네, 열강이죠.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고, 들으셨지만 한 분 한 분 다 너무 달라요. 케이스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그 공부해왔던 게 다 녹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좀 도움이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제 이후에
선생님들이 격려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나만의 합격 사례가 잘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도 올 한 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우리 올해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진 교수님이랑 에스더 교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지역 정신만 하려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잘 또 정리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합격 사례 아까 우리 뭐죠? 그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카페는 합격 사례를 남겨주시면 선생님들 같이 공유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이제 학교에 가시면 발령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받은 분도 있죠. 네, 발령이 나면 알려주시고, 제가 알아봤어요.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발령 나서 선물 보내는 건 문제가 없대요. 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요. 네, 합격자들에게 제가 뭘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선물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령이 나면 알려주시고, 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언제든지 격려하시고, 또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